그때 육성이랑 장비 강화랑 모험이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저랑 소코가 육성 부분을 맡았고 그 육성에서 반반 나눠가지고 저는 좀 더 그 메이플 스토리의 시스템인 거랑 좀 더 그 캐릭터랑 그 이제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주에 2강에서는 소코가 이제 유니온이나 링크 같은 좀 더 유니온 같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메이플 스탯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어빌리티고 세 번째가 코강인데 일단 먼저 스탯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메이플에 지금 데미지 계산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스탯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주 스탯이랑 부 스탯이랑 있는데 이건 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직업마다 주 스탯이랑 부 스탯이 정해져 있고 효율이 주 스탯은 그러니까 똑같은 수치면은 부 스탯이 주 스탯의 한 4분의 1 정도 효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그 스탯 퍼센트나 아니면 그 아케인 포스에서 자기 주스에 더 챙기니까 실제로는 한 대충 10분의 1 정도 효율이 나오더라고요 부스탯이.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스펙으로 계산해보니까 부스탯 13 정도가 주스의 이 정도 효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특히 섀도우랑 듀블이랑 카데나 같은 경우는 주스탯이 이제 럭이고 부스탯이 두 개예요. 덱스랑 힘이랑.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 올스탯의 효율이 조금 더 좋다. 네, 그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총 공격력. 공격력은 그 아시는 것처럼 뭐 무기나 장비에 있는 붙어 있는 공격력이나 아니면 뭐 링크 스킬이나 뭐 길축 같은 그런 도핑이나 그런 모든 합친 이제 공격력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무기 상수랑 직업 보호장 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특히 무기들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자 예시를 상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공격력들이 이제 장비마다 다른데 아대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력이 103이고 스태프가 245예요. 그래서 이 무기들마다 그러니까 그 무기들마다 기본 스탯이 다른데 이거를 이제 보정해놓은 수치가 무기 상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를 가져와 봤는데 무기마다 이렇게 보정이 돼 있어요. 이제 보통 공격력이 낮은 무기들이 무기 상수가 높게 돼 있고 좀 높은 애들이 낮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 밸런스를 보정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올릴 스펙가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뭐 스킬 퍼뎀은 그 스킬에 몇 퍼센트 붙어있는 그거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스킬 퍼뎀 자체도 어 예를 들어서 직업들마다 스공이 높은 직업이 있고 낮은 직업이 있는데 스공이 높은 직업들은 그만큼 스킬 퍼뎀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고 스공이 낮으면은 그만큼 퍼뎀이 높게 돼 있고 좀 그런 식으로 그 메이플 자체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크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크뎀 자체는 20에서 50%의 추가 데미지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크리티컬 데미지가 합쳐져서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스탯창에 있는 크리티컬 데미지가 30%면 여기다가 30%씩 더해져서 50에서 80% 정도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데미지가 크리티컬이 터지면 1.5배에서 1.8배 정도 데미지 적용. 그래서 뭐 평균으로 35% 그러니까 35% 플러스 크리티컬 데미지만큼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크뎀이 중요한 게 이게 나중에 또 그 하변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메이플 스펙 그 시스템 자체가 한
한 스탯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효율이 떨어지는데, 크뎀 같은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가지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효율이 되게 높은 스탯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장갑에서 레전드리가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곳이 유니온이나 아니면 그 키네시스 링크나 아니면 은어 유니온 점령 효과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효율이 높은 스탯 중에 하나예요. 그 보통 크뎀 1%면은 주 스탯 3% 정도 효율을 갖고 있다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공격력 퍼센트랑 데미지 뭐 보스 공격력이 있는데, 이 공격력 퍼센트가 이름이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스탯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탯에다가 말 그대로 그 퍼센트만큼 올려주지만, 공격력 퍼센트는 우리 그 공격력의 퍼센트를 올려주는 수치가 아니에요. 이 계산식에서도 이 공격력이라는 수치는 이 식 안에 들어가 있고, 공격력은 따로 이 하나의 값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력이 그러니까 높던 낮던 공격력 퍼센트 효율은 바뀌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이거 하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격력 퍼센트는 사실 공격력이랑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랑 보스 데미지가 계산식에 보면은 두 개 합산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보스 데미지랑 데미지랑. 대신 차이는 데미지는 모든 몬스터에 적용이 되는 거고, 보스 데미지는 보스한테만 적용되는 거. 그 대신 그 밸런스로 보스 데미지 퍼센트 같은 게 수치가 좀 높게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데미지랑 보스 데미지는 똑같다. 그 다음이 이제 방어율 무시인데, 이 방어율 무시도 되게 계산이 어려운데, 이제 일반 몬스터나 아니면 그 좀 낮은 보스는 어차피 방어력이 낮아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그 몬스터의 보스 몬스터의 방어력이 높아지는 게 처음 카오스 벨룸이 200%를 갖고 있고, 그 위로 이제 뭐 스데미부터는 300%를 가지는데, 이 방어력 무시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카벨이 방어력이 200%고 그 이제 실제 이제 방어력 무시가 80% 적용이 되면은 이 방어력 200에다가 80%를 깎아서 남은 게 20%, 그러니까 즉 200이 20%니까 방어력이 40%가 되는 거고, 40% 데미지를 막아서 실제로 보스한테는 제 데미지가 60%가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80%가 아니라 방어력 무시가 90%면은 그 방어 200%에 90%를 깎아서 10%가 남고, 그러니까 남은 보스 방어력이 20%가 되고, 방어력이 20% 막았으니까 실제 데미지는 80%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보스의 방어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어쨌든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네, 어쨌든 그렇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들은 그 데미지에 계속 합해져서 계산이 되는데, 방어유 무시는 이제 조금 특이한 구변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방무가 50이랑 50이랑 있으면 이거를 50 더하기 50해서 100% 방어를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50이랑 50이 있으면 처음 방어력이 예를 들어서 100%가 있으면 그 중에서 50%를 먼저 깎고, 그 남은 50 중에 50을 깎아서 총 남은 방어력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랑 50이랑 있으면은 방어력 100% 중에 75%를 깎은 거예요. 50이랑 50이 있으면은 남은 방어력이 25가 돼서 방무가 75가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방무가 80이랑 50이랑 있는 거면은 100에다가 80 깎고 그 남은 거에 또 50을 깎아서 남은 게 이제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방어력을 90% 깎은 거예요. 이 계산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방무 90%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방무 30%가 추가됐다. 그러면은 이제 보스가 갖고 있는 방어력이 10%인 거고 내가 거기다가 30%를 깎았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방어력이 70%가 남겠죠. 그래서 보스가 갖고 있는 게 방어력이 7%가 되고 내가 방무가 93%가 되는 거예요. 그 방어력 무시가 높은 것부터 적용되고 낮은 것부터 적용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이거 보면 100에서 80 깎아서 0.2 곱한 거랑 50 깎아서 0.5 곱한 거랑 반대로 100에다가 50 깎아서 0.5 한 거랑 0.5랑 80 깎아서 0.2 한 거랑 상관없죠. 그런 딱히 그런 게 있진 않아요. 그냥 다 합친 거. 근데 방문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계산하는 게 귀찮으면은 제가 알기로 그 이득충 영상 중에 실방무 무슨 계산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카벨 기준은 방무를 한 80 후반대 정도로 맞추고 스데미부터는 방무를 95 정도 맞추는 게 가장 최적화된 방무. 그 다음이 이제 뭐 레벨 보정, 속성 보정, 숙련도 보정 이게 있는데 레벨 보정은 이거 이제 그 나무위키 표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내 레벨이 몬스터 레벨보다 높으면은 데미지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고 내 레벨이 몬스터보다 낮으면은 그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요. 네, 질문 아니야 질문하세요. 방무 관련된 건가요? 아니 이따가 질문하시면 질문 다시 받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딜레이가 조금 긴가 보네. 일단 한 번 하고 끝날 때 약간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레벨 보정이 이렇게 돼 있고 데미지도 이렇게 적게 들어가지만 그 오른쪽에 보면은 경험치나 매소 같은 경우에도 레벨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나 매소는 레벨에 가까워야 많이 받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경험치나 매소가 적게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레벨이 어 사실 보스 몬스터가 스데미까지는 걔네들 레벨이 200이 안 돼가지고 어차피 걔네들이 200 이후에 잡는 보스들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이제 보스 레벨이 의미가 있어지는 게 루시드가 레벨이 230이어서 보통 루시드 잡을 때는 235를 찍어서 이 레벨 뻥을 제일 많이 받고 가고 뭐윌 같은 경우에도 윌이 레벨이 250이어서 저건 한 245는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레벨인 검은 마법사가 레벨이 275에서 보통 검마 격수들은 일단 말렙을 찍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보정이 있는데 이 속성 보정은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그 옛날 메이플 같은 거는 뭐 얼음이나 불이나 이런 게 속성이 반대되는 속성이 있으면은 데미지가 1.5배 들어간다거나 뭐 속성이 같은 몬스터를 공격하면은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라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케인 리버 이후에는 몬스터 속성이 다 없어져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데 보스 몬스터 보면은 옆에 표에서 이렇게 반감 비반감이라 적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반감이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이제 그 데미지를 50% 깎는 거거든요. 모든 데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계산식에 보면은 50에다가 2분의 속성 무시를 더하는데 이 속성 무시에 올릴 수단이 그 이것도 메이플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럼 하면 돼.
그 여기 통찰력에 보면은 속성 내성 무시라는 밑에 보이죠? 4.5%. 저게 이제 통찰력을 100레벨 찍으면 속성 무시가 5%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5%가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이제 52.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약간 최종 데미지 5%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카루피에르는 속성은 아니긴 해요. 그거는 그냥 1.5배 들어가는 거예요. 속성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최종 데미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속성 무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있는 게 그 법사 스킬드 보면 엘리멘탈 리셋인가? 이제 그런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속성 무시하는 스킬도 있고, 아니면 소마나 뱀이나 프리 같은 거 보면은 스킬 중에 그 보스 몬스터의 내성을 깎는 디버프 스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 반감 속성을 무시를 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찍으면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숙련도가 있는데, 숙련도는 그 2차 스킬에 뭐 웨폰 마스터 이런 거 보면은 숙련도 얼마 올라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제 메이플 수공에서 뭐 물결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앞수공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뒷수공이라고 하는데, 앞수공은 뒷수공 곱하기 숙련도예요. 그래서 이제 숙련도가 높으면은 그 데미지의 편차가 적어지는. 근데 이것도 뭐 어디 숙련도는 더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알면 되고, 그 다음이 아케인 포스랑 스타포스가 있는데, 스타포스는 그 요구치를 넘을 때부터 넘는 만큼 퍼센트가 늘어나거든요, 데미지가. 그 이제 뭐 스타포스를 10이 넘어가면은 10%가 늘어나고, 그 이제 최대 20까지. 스타포스가 20이 넘으면은 20%만큼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아케인 포스는 150까지 그 퍼센트만큼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케인 리버에서 사냥을 할 때 그 요구 포스치를 1.5배를 찍고, 그 1.5배 찍을 때 우리가 포뻥이라고 하는데, 그 1.5배만큼 아케인 포스 찍어서 포뻥을 받고 사냥하는 게 원킬 나는데 더 쉬워지죠. 그리고 여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들어가는 데미지가 1.5배기도 한데 받는 데미지가 다 1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케인 리버에서 포뻥을 받으면 이제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물약을 쓸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죠. 마나 말고는 체력 물약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사냥터에서 1.5배는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그 1.5배도 데미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이 이제 최종 데미지인데, 지금 앞에 있는 스탯들은 대부분 다 하변산인데, 이 최종 데미지는 최종 데미지마다 다 고변산이 돼요. 그 이제 이 고변산 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력이랑 뭐 보스 데미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공격력이 18%에서 9%가 올라와서 27%가 됐으면은 이게 데미지 상승량이 그러니까 8%, 그러니까 1.08배 오른 거고, 그러니까 최종 데미지 8%만큼. 그리고 똑같은 9%인데 27%에서 36%가 됐으면은 얘는 데미지가 7%만큼 올라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보스 데미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00%가 올랐는데 100%에서 200%가 올랐을 때는 데미지가 50% 늘었지만 200%에서 300%가 됐을 때는 데미지가 33%밖에 안 올라요. 근데 이게 옵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데, 최종 데미지는 그런 거 없이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제일 효율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최종 데미지는 보통 원래 최종 데미지 자체는 그 직업마다 정해져 있어서 올릴 방법이 없는데, 여기 앞에서 본 뭐 아케인 포스나 스타 포스도 최종 데미지로 적용이 되고, 뭐 이 속성 보정도 최종 데미지로 적용이 되고, 이 레벨 보정 얘도 최종 데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코어 강화할 때도 그것도 다 최종 데미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나머지 약간 TMI 같은 거 보면은,
방무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특유의 계산식 때문에 수치가 엄청 적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도 아까 보면은 뭐 75%에서 50%를 추가해도 12.5%밖에 안 들고 거기다가 또 50%를 추가해도 6%밖에 안 오르니까 이게 수치가 적게 올라서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 아까 방어력 계산을 해보면 한 80 후반대나 96, 97까지는 효율이 엄청 많이 놀라요. 웬만한 그 그러니까 무모임에서 0%나 보스 데미지 퍼센트 챙기는 것보다 실제 효율은 되게 높다. 그리고 이제 그 고스펙에서 방무가 잡호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솔격에서는 이제 이게 95% 되게 높은 방무거든요. 95, 96, 97까지만 해도 진짜 그 효율이 안 낮은데 고스펙이 돼서 방무가 떨어지는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뭐 이제 루시드 윌을 넘어서 뭐 하드수, 하드 데미아, 하드 윌, 하드 루시드 이제 하드 보스를 갈 때 이때는 이제 6인 파티로 가야 되니까 파티원들의 방어력 무시 스킬이 다 웬만한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디버프 때문에 방무가 과다해져서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혼자 보스를 잡을 거면은 방무는 자기가 올릴 수 있는 만큼은 무조건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유니온이나 낮으면 낮을수록 더 효율이 좋죠. 그래서 방무는 웬만한 스펙까지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도 된다. 한 90 중후반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 이제 우리가 무보엠에서 공포랑 보스 공격력이랑 방문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그 데미지 퍼센트도 무보엠에만 뜨는 옵션이지만 우리가 데미지 퍼센트를 잡오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 식을 보면 그 보스 데미지랑 보스 데미지는 합쳐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수치면 정확하게 똑같은 효율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잠재 옵션을 뜨는 거 보면은 레전드리 첫째 줄 기준으로 공격력은 12%, 데미지 12%, 보스 데미지 40%가 뜨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효율을 가지지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데미지 퍼센트를 안 써요. 그리고 이 공포가 데미지나 보스 데미지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 10이랑 데미지 10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까 얘기한 그 하변산 때문에 공포가 그 데미지 퍼센트보다 낮기 때문에 공격력 퍼센트가 데미지 퍼센트보다 효율이 높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치가 올라가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곧 이제 대신에 그 보스 말고 유니온을 키울 때는 어차피 보스 데미지가 사냥할 때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 데미지 퍼센트 자체도 낮기 때문에 유니온 육성 한정에서는 이것도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니온 육성에서는 뭐 공 6%나 댐 6%나 크게 차이가 없긴 해요. 유니온 육성 한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옛날 메이플에서는 수공이 뭐 수공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지금 위에서 본 많은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수공이 높으면 그만큼 데미지가 높은 거 많은데 우리가 수공 말고도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수공 가지고 그 데미지가 센지 안 센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스탯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질문 한번 다 받아볼게요. 아까 방무 얘기하신 거 질문 없나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어빌리티가 있는데 사실 어빌리티는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어, 이 어빌리티 표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일단 어빌리티는 무조건 레전드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아직 레전드리가 안 뽑혀 있으면은 그 썬데이 메이플 때 그 명성치 반값 이벤트 할 때 레전드를 뽑거나 아니면 이제 레전드를 뽑았으면은 거기서 레전드를 잠그고 명성치 반값을 할 때마다 돌리면 되는데 이제 주요한 능력치가 얘네들이 있어요. 이제 공속 1단계는 어 이제 공속이 낮은 직업들한테 괜찮은 옵션이긴 한데 이 옵션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캐면은 그 익스트림 그린 물약이나 아니면 쓸만한 윈드 부스터 같은 스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옵션을 뽑아서 스펙을 더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부캐 같은 경우는 뭐 익스 그린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해주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부캐 정도는 공속 맞춰주면은 편한 육성을 할 수는 있어요. 이 공속 상승은 편하지만 그만큼 약간 스펙은 조금 떨어진다. 그 말고 보스 데미지나 뭐 상태 이상 추가 데미지는 이 상태 이상 추가 데미지는 그 직업 스킬에 상태 이상을 거는 스킬이 없어도 모험가 법사 링크 스킬이 상태 이상 판정이어서 다 받을 수 있는 데미지. 그래서 이 보스 데미지나 상태 이상 추가 데미지는 웬만한 직업이든 다 무난하게 좋은 옵션이고 재사용 초기화 같은 경우는 몇몇 직업들마다 되게 효율이 좋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 데몬 어벤져라든지 뭐 카데나 뭐 일리움 약간 스킬 쿨타임이 짧고 여러 스킬을 많이 돌리는 직업들이 보통 재사용 초기화를 가져가는 그것도 있고 크왁은 첫째 줄에서 뽑기는 조금 아까운데 둘째 줄이나 셋째 줄에서 뜨면은 매우 좋은 옵션. 얘는 대신에 뽑기가 엄청 어려워가지고 뜨면 무조건 좋은 옵션이에요. 크왁은 엄청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획이나 매획은 사냥을 할 거면은 무난하게 좋은 옵션이고 버프 지속 시간은 이제 모험가 법사나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버프 지속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첫째 줄을 챙겨가고 왜냐면 나머지 직업들은 어 다른 특별히 챙겨야 되는 어빌리티가 없으면은 그 미알 링크 가동률이나 아니면 엠버 링크에도 이게 다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가져갈 수 있고 사실 이게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마다 최적화된 어빌리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빌리티는 이 정도로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어 강화인데 이제 메이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200을 찍고 5차 전직을 하면은 아케인 포스랑 코어가 생기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엄청 큰 스펙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어 강화를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앞에 있는 우리가 1차부터 4차까지 스킬 강화하는 코어도 있고 새로운 이제 5차 스킬이 생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수 코어도 있는데 어 근데 용어의 정의부터 보고 가면은 이제 이 강화 코어 같은 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제 코어를 가지고 와봤는데 뭐 분노와 최후의 레이징 업라이징 아니면 최후와 분노의 레이징 블로우 이제 뭐 A랑 B에 C 이렇게 세 개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한 스킬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스킬이 전부 다 내가 필요한 유효 코어이면 세 줄 코어라고 하고 이 세 개 중에 만약 두 스킬만 유효이면은 그 코어 자체를 두 줄 코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유효 스킬은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허수아비나 보스한테 가가지고 전투 분석해가지고 데미지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데미지 점유율이 높은 스킬을 강화하는 게 그만큼 딜 상승률이 높은 거니까 걔네들이 이제 강화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코어 강화를 할 때 이 뭐랑 A랑 B랑 C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A랑 B, A, C가 있으면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그 강화 코어 중에 메인 코어인 거고, 이 메인 코어가 같은 스킬들끼리는 합성해서 이제 그 코어를 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어들이 여러 개를, 그 두 개를 장착하면은 똑같은 스킬이 중첩이 돼서 레벨이 오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뭐 레옴나, 레이징 블로우, 파이널 어택 다 25레벨, 그 다음에 레이징 블로우, 파이널 어택, 레이징 업라이징 25레벨 해서 이 슬롯 강화 5씩 돼 있는 거 다 합하면 이렇게 다 이 세 스킬이 60레벨이 돼요. 이게 다 중첩이 돼가지고 같은 스킬이 여러 개 코어 나눠 있어도. 그리고 이 슬롯 강화는 200레벨부터 1레벨 업할 때마다 여기 매트리스 포인트가 일씩 늘어나는데, 그 포인트로 이 슬롯을 강화를 하면은 그 슬롯에 들어있는 코어의 레벨이 그만큼 같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코어의 최대 레벨이 25고, 그 코어를 중첩해서 최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50강까지 최대 강화 가능하고, 거기다가 슬롯 강화를 10강씩 더해서 그 한 스킬을 최대 60레벨까지 이렇게 만렙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화를 하는 방법은, 일단 이게 같은, 아까 이 메인 스킬이 똑같은 스킬들은 두 개씩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인 스킬에 나눠서 장착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화해야 하는 스킬이 A, B, C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그 중에 그 몇 코어라고 하고 몇 중 몇 코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몇 중이라는 거는 그 스킬을 몇 번 중첩했는지, 그리고 몇 코어라는 거는 코어 칸에 총 몇 개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가 강화해야 되는 스킬이 A, B, C 세 가지가 있고, 이거를 3중첩으로 강화했으면은 중첩이 AAA, BBB, CCC 한 스킬들마다 세 번 중첩이 됐고, 코어 칸을 이렇게 세 개 썼기 때문에 3중 3코어라고 하고, 뭐 이거를 2중첩으로 했으면은 뭐 ABC, BCA, 아니면 이게 꼭 이게 ABC, BCA가 아니더라도 이게 뭐 CAB 이런 것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이 메인 스킬이 안 겹치고 그 개수가 똑같은 개수만큼 겹쳐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강화를 4개를 해야 되고, 이거 상중첩으로 강화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A가 3개 들어가고, B가 3개 들어가고, C가 3개 들어가고, D가 3개 들어가고, 이 순서는 상관없고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규칙만 지켜주면 돼요. 한 스킬이 3개씩 중첩이 되어 있고, 이 메인 스킬이 다 다르게, 또 뭐 스킬 6개를 강화해야 되면은 뭐 2중 4코어라서 2중 4코어 이렇게 강화를 해도 되고, 그냥 뭐 3중 6코어 이렇게 강화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직업에 따라 강화해야 되는 스킬 개수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2중첩이랑 3중첩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고스펙이 아니면은 3중첩을 쓰는 게 좋고, 2중첩을 하려면 한 스킬 레벨을 25를 찍어야 되는데 25를 찍기까지 코어 잼이 엄청 많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그건 힘든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코어 강화 잼수를 까면은 일단 처음에 이 유효 코어를 찾아서 필요 없는 거는 다 분해하고, 그 중에 특수 코어는 뭐 보스 슬레이어나 뭐 이런 게 몇 개 쓰이긴 하는데, 그 스킬 자체가 기간제여서 계속 새로 뽑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벨이 낮으면은 코어 칸이 부족해서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특수 코어는 나오는 거 다 갈아주면 되고, 이제 그 뽑은 코어 중에서 어 코어 강화할 땐 NN 등급 이 레벨이요. 이 레벨이 최대 25까지 가능해요. 한 코어 스킬 레벨이.
그리고 이제 그 깐 코어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두 줄이나 세 줄 코어를 찾아서 강화하는데, 이게 세 줄 코어를 쓰는 게 좋지만 그 세 줄 코어 자체가 뜰 확률이 낮아서, 아직 세 줄 코어가 없으면은 일단 먼저 두 줄 코어를 강화해서 쓰다가 나중에 그 세 줄에다가 옮기면 되는데, 이 옮길 때 경험 그 이미 강화한 거를 새로운 세 줄에다가 옮겨도 그 경험치가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세 줄 코어가 없어도 필요한 두 줄 코어를 쓰다가 옮겨서 넘겨도 돼요. 그리고 그 코어를 쓰다가 갈아도 이 어, 코어 조각이 그 실제 코어에 들어간 걸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쓰다가 갈아도 상관이 없어요, 코어들을. 이거 옮기는 거나 그걸 가는 거에서 생각보다 그 코어의 손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분해를 하면은 코어 조각이 나오는데, 그 코어 조각을 웬만하면은 스킬 코어를 만들어서 강화하는 게 좋아요. 코어를 까다 보면은 스킬 코어보다 강화 코어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킬 코어를 만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이벤트로 나오는 경험의 코어 잼스톤이 있는데, 얘는 그, 그 코어의 3개만큼 경험치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 코어보다는 스킬 코어에 쓰는 게 좋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에스페라에서 스파이더인 미러라는 스킬을 배우면은 그 코어가 비싸가지고 그 스임에다가 경코잼을 쓰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그 코어잼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스임미는 강화할 때는 그냥 스임미를 사서 쓰는 게 좋고, 굳이 경코잼은 스임미에 쓰는 것보다는 자기 필요한 스킬에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잼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 코잼을 100개를 더 깠는데, 이거 직접 코어 강화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코어 선택 가가지고 일단 이 윈드 브레이커는 이 스킬 중에 이 윈이랑 천공의 노래랑 스톤브링어가 중요해가지고 이 세 줄 코어를 먼저 찾을 거예요. 저번에 깠을 때 이건 세 줄 코어가 하나 있죠. 윈, 천공의 노래, 스톤브링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다 강화해주고, 세 줄 코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스킬 3개를 가진 다른 세 줄 코어를 찾아볼 건데, 어... 어? 튕겼다.
근데 그 이어서 다시 해보면 지금 세주코 하나는 윈이랑 천노랑 스톤브링어를 뽑았으니까 이제 천공의 노래가 메인이고 저 스킬 3개를 가진 거랑 스톤브링어를 메인이고 저 스킬 3개를 가진 세주코어를 찾을 거예요. 천공의 노래. 천공의 노래는 없네요. 스톤브링어. 스톤브링어 어딨지? 이게 세 줄 코어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두 줄 코어를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 줄 코어가 뜨면 거기다가 엎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 볼텍스 두 줄에다가 한 줄이긴 한데 여기 페어리 터린이랑 볼텍스가 사냥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걸 쓰다가 나중에 세 줄이 나오면은 거기다 엎어서 강화를 할게요. 그리고 천공의 노래도 여기도 그냥 사냥할 때까지 페어리턴이랑 볼텍스가 있는 걸 쓰다가 강한 게 있었구나. 이 성공의 노래 윈이랑 볼텍스 있는 거에다가 강화를 해놓을게요. 세 줄짜리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필요 없는 스킬 코어들 다 갈아주고 그 스킬 이거 나온 거 다 강화해주고 그리고 이거 특수 코어도 나온 거 다 갈아주고 이 필요 없는 거 다 갈면 돼요. 페어리턴에다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조각이 생겼으니까 얘네는 필요한 스킬들 스킬 코어 만들어서 강화해주면 되거든요. 그 윈브는 일단 하울링 게일이랑 이 플랑크스 레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하울링 게일 만들어주고 플랑크스 몇 개 만들어주고 강화해주면 돼요. 그리고 스킬 코어를 껴보면 강화 코어를 껴보면 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강화가 됐어요. 이제 얘를 60레벨 찍는 게 좋지만 이 스킬들도 40레벨 찍으면 방무 20%가 달려있어가지고 이제 카베 이상 보스를 돌 때는 얘를 일단 40% 정도 찍어주면 좋아요. 코어 강화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칠게요.